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타임 오프, 자, 쉬는 시간이 되겠죠. 자, F1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다루고 있는 지금 브래드 피트 주연 영화가 나왔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6월 25일, 2025년 6월 25일 날 개봉을 했더라고요. 자, 저도 이제 어저께 보고 와서 지금 만드는 영상인데, 자, F1 make a pit sto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말장난이죠. 왜냐면 브래드 피트의 그 PIT, 이 PIT란 말이 이제 함정, 뭐 구덩이 이런 뜻인데, 이 F1 그 포뮬러 그 자동차 할 때 그 용어는 이제 피트 월이라고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제 담벼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피트 월에서 이제 전략적인 이기기 위해서 어드바이스를 하고 기술 이사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F1이라는 것이 포뮬러 1이 1등급 프리미어급이잖아요. 1군 그룹에서 make a pit stop 이렇게 말하죠. 브래드 피트가 스탑 멈추게 만든다 이 말인데, 글자 그대로 하면은 브래드 피트가 이제 피트월에서 멈춰서 뭐 점검을 받고 뭐 이런 이중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피트와 함께 잠시 스탑 멈춰라 이 말은 브래드 피트가 나오니까 이 영화가 글로벌적인 그런 스타가 나오니까 그런 F1 영화가 히트할 것이다. 이걸 또 의미할 수도 있는 이중의 의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와 함께 잠시 스탑 멈춰서 새로운 이 F1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달라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할게요. 자, 빅스타 앤드 패스트카. 그래서 이 브래드 피트라는 빅스타와 이런 F1 그런 차들이, 그러니까 F1이라는 정도는 370km를 달립니다. 그리고 F2 정도는 이제 320km 정도를 달리고요. 그러니까 1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프리미어 리그라고 보면 돼요. 축구에서. 그런 370km로 달리는 그런 패스트카들이 지금 컴바인, 합해졌다는 거죠. 이는 서머 비드죠. 서머 비드, 여름의 그런 흥행. 그러니까 왜 여름에 이런 영화가 나오냐면 할리우드식의 어떤 여름 대작 시리즈가 나오는데, 뭐 슈퍼맨이라든지 또는 뭐 탑건이라든지 매버릭 지난해도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 F1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머 비드란 말을 썼어요. 여름의 그런 비드, 흥행의 시도라는 것이죠. 자, to fill theater. 그래서 극장을 채운다는 거죠. 그리고 grow a global fan base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런 층을 위한 목적으로 개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탐 크루즈가 왜 나왔냐면, 탐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는, 탐 크루즈가 지금, 겨우 이제 63세 정도가, 63세인가요? 브래드 피트가? 그리고 톰 크루즈가 61세 정도, 한 1년 반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이 굉장히 이제 1년 반 차이 나니까, 그 뭐, 형, 동생 사이인데, 1994년도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인터뷰 위드 뱀파이어. 그러니까, 뱀파이어와 인터뷰 영화에 같이 출연했는데 여기에서 서로 성격이 안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94년도니까 벌써 30년 됐잖아요. 그래서 30년 만에 드디어 이 무비스타, 이 두 스타들이 지금 화해를 했다. 리유니언이라는 말 썼거든요. 자, F1 런던의 그 프리미어 시사회에서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참여했다고 하는데, 원래 이 영화가 나오는 감독이 10년 전에 톰 크루즈를 원래는 섭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독이 이제 톰 크루즈는 이제 매버릭이라고 하는 그런 비행기 영화를 했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영화에서는 톰 크루즈를 이제 선택을 했고, 이제 땅에서의 그런 빨리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F1에서는 지금 브래드 피트를 섭외를 해서 지금 무비스타들이 마침내 스크린에서 같이 만난 그런 것이 됐고, 이제 이것이 30년 만에 이제 불화설이 화해가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사진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어요. 톰 크루즈는 현재 그 반대로 있구나. 톰 크루즈가 한 60 지금 3세라고 합니다. 거꾸로 했네요. 톰 크루즈가 지금 62년생이니까 63세 정도. 자산이 8조 2,800억? 이렇게 자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래드 피트는 63년생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61세 정도. 4억 달러. 그러니까 5조 5,200억 자산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정말 조 단위의 그런 스타 중의 스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죠. F1 make a pit stop. 이게 브래드 피트를 보기 위해서 잠시 멈추고 F1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자, 그래서 오늘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를 보시면 그 굉장히 헐리우드식의 그런 감성이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멘토가 하나 나오고요. 항상 똑같죠. 그러니까 톰 크루즈 영화 매버릭 그런 그 탑건하고도 똑같죠. 거기도 이제 멘토가 나오고
톰 크루즈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는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데 브래드 피트, 소니 헤이즈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래서 소니라고 부르죠, 영화에서는. 자, 브래드 피트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갈등 구조가 이제 댐슨 이드리스 역, 조슈아라고 나오죠. 조슈아. 그리고 이제 항상 러브라인에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이제 게리 콘돈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여자죠. 자, 이분이 이제 기술이사입니다. 원래 이제 그 자동차 F1에서는 여자를 안 쓴다고 하죠. 근데 이제 영화가 이제 픽션을 허구니까 거기에 이제 여자라는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기술이사는 뭐냐면은 그 어떤 자동차를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이제 만들어주고 브래드 피트가 원하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기술이사로 나옵니다. 기술이사.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고, 여기에서는 0. 몇 초 가지고 승리가 좌우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기술이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쟁도 하고 둘이 갈등, 게 시내와 구시대 사람의 어떤 갈등, 그 다음에 로맨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멘토십, 이런 관계가 있고요. 또 실제 이런 영화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적이 오센틱이라고 하죠. 진짜 사실적인 걸 부여하기 위해서 루이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분도 6조 정도에 버는 그런 사나이입니다. 6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루이스 해밀턴, 타임지 커버에서 한번 다뤄드렸죠. 이분의 패션, 이분이 지금 나이 40인가요? 있는데 페라리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런 것이 화제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루이스 해밀턴이 카메오로 잠깐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영화가 이제 F1 영화에 대한 사실도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브래드 피트와 이제 댐슨 이드리스가 이제 좀 대조가 되죠. 왜냐하면 소니는 베테랑 드라이버고요. 이제 재기를 좀 갈구하는. 그래서 이분의 이제 브래드 피트가 영화에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임할 때마다 그 양말을 이제 항상 색깔을 달리시는 장면이 좀 눈에 띄죠. 그래서 색깔이 다른 양말을 신는다. 두 번째는 항상 아버지가 뭐 카드로 인해서 그런 뭐라고 할까, 망해가지고 본인은 집이 없어요. 그 봉고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봉고차에서 자고요. 뭐 그런 상황이 나오고 항상 이분이 카드를 가지고 던지는 그런 게임 하기 전에 그런 것이 이제 일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카드를 하나 이제 항상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장면.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카드를 꺼내는 그런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브래드 피트가, 소니 헤이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스페인인가? 거기에서 사고가 난 뒤로 이제 허리가 좀 다쳐 있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런 중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승리를 한다는 그런 헐리우드식의 영화고요. 여기에 갈등 구조로 이제 댐슨 이드리스가 나오는데 이제 조슈아라고 불리죠. 패기 넘치는 드라이버,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능숙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야망 가득한 인물인 루키죠. 신예인 댐슨 이드리스와 갈등.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상호 보완작이면서 시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멋진 영화가 되겠고, 자, 여기서 아까 기술이사로서 이제 공학적인 천재성을 가진 인물로 나오고, 여기서 이제 브래드 피트와의 러브라인을 형성하면서 윤활유를 끼치는 인물로 나오고, 전문가이면서 천재성, 균형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베르 바르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루벤이 이제 이 에이펙스라는 말이 원래 이제 에이펙스가 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영화에서 이제 APXGP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상팀이죠, 영화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표로서 망해가는 이 팀을 이제 브래드 피트를 영입하면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리더십의 그런 역할을 하는. 둘이는 옛날에 이제 과거에 레이서로서 친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멘토이면서 전략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죠. 할리우드와 글로벌 스포츠의 협업이 이제 눈에 띄는데, 자, F1이라든가 포뮬러 1, 또 애플이라는 브랜드, 엄청난 그 브랜드잖아요. 여기서는 이 브랜드 보호가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애플의 가장 자존심이 이제 브랜드 보호에 최우선 하는데, F1도 마찬가지 비밀이 많은 그런 노하우가 있는 곳인데, 이 두 개가 협업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플이 돈을 엄청 후원을 해가지고 만든 것인데, 실제 경기장 촬영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F1이. 원래 공개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촬영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오케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메르세데스 그 경기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촬영을 허가했다는 것이고,
헐리우드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글로벌 F1 간의 이제 미묘한 타협과 협력으로 이 영화가 나왔다. 그러니까 헐리우드라는 영화 산업과 F1 간의 어떤 협업이 되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이제 조셉 코신스키 감독인데 원래 이제 CF 감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가 아름답고요. 또 여기에 이제 감독과 이제 이분이 이제 주로 쓰는 것이 이제 음악이죠. 그래서 이 F1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음악이 멋집니다. 그 상황에 맞게 아주 음악이 아주 감동적이게 나와요. 근데 그 역시 음악이 이제 한스 짐머 그런 사람의 어떤 음악이었기 때문에 탁월했다. 그래서 애플과 F1은 둘 다 자신들의 브랜드에 엄청 민감한 조직이에요. 비밀스러운 조직인데 그런 두 거대 조직이 협력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고 몇 년을 거쳐서 설득을 했다고 하죠. 자, 그게 이제 감독의 인터뷰가 이제 타임즈에 나오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 이 F1을 이해하려면은 이 패독이라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패독이라는 것이 원래 패독이라는 뜻은 그 양치기들 그러니까 말 국간 이게 말들을 관리하는 그런 공간이 이제 패독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옛날에 이제 말들이 다녔던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이 패덕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팀의 어떤 생생한 심장과 같은 일상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F1의 비공개 운영 중심지인데 여기에서 차량 정비도 하고 팀 헤어도 하고 촬영 준비가 이루어지는 비공개 공간으로 영화에서는 이제 여기를 이제 구현했다는 것이고 실제 똑같은 가짜 패독을 만들었다. 그래서 영화 촬영을 위해서 이제 에이펙스 전용 패독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별 경납고와 정비 시설을 이제 갖추고 있고 여기서 이제 회의도 하고 팀 경기 나가기 전에 서로 브리핑도 하고 이런 휴식과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영화를 위해서 이런 고증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고증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페라리라든가 이런 그 엔지니어들인가 디자이너들이 여기 와서 보고 우리 일자리 익혔네라고 농담을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패독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성을 입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촬영 그 용어인데요. 원래 스킨이 피부니까, 영화에서 실제 이런 페라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촬영을 하고요. 최대 15개의 카메라 마운트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모든 각도에서 촬영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디지털 그래픽을 입힌다는 거죠. 어떤 거, 자기 에이펙스라는 회사를 입혀가지고, 여기 서 있죠, 에이펙스. 이런 것을 이제 스킨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스키닝이 이제,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차량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페라리라는 자동차에다가 스킨은 피부를 입혀가지고 그래픽 작업을 해서 에이펙스라는 회사 것을 입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실제 레이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뭐 290km로 실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블루 스크린이 없었고요. 또 실제 F2 차량 베이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F2라는 것은 F1보다 떨어지는 그러한 리그가 되겠죠. 그래서 F2 차량을 이제 F1 차량처럼 보이게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스키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단어 하나만 정리해 보면 시뮬레이트 이런 걸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시뮬이란 말이 시밀러 비슷한 이런 뜻이죠. 같은.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시밀러.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은 모의 실험이란 뜻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 기술 엔지니어가 그걸 모의 실험을 계속하고 또 실제 그 선수들이 그 실제 모의 실험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어디서 만약에 차가 뒤집어졌다? 그러면 그 장면을 또 비가 왔다? 그러면 그 장면을 계속 연습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디시뮬레이트 하면은 속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흉내내지 않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 흉내내다 이런 뜻으로 가장하다, 모의 실험하다, 상황을 재현하는 거. 이것을 시뮬레이션 이 단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내부 한번 영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이제 아셨으니까 어떻게 영어편이 나왔는가 한번 또 영어로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르시디스 벤츠 아시다시피 독일 브랜드잖아요. 자, 이 메르시드 벤츠는 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르시드라는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의 딸 이름이 벤츠인데 벤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르시디스 벤츠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메르시디스 벤츠 그 메르시디스가 이제 헬프 도왔다는 거죠. 컨버터 바꾸는 걸. 뭘 바꿔? 자동차를. from Formula 2. 그러니까 원래는 F2 등급을 마이너 리그 서킷이죠. 서킷이란 말은 이제 이렇게 원형이라는 뜻이니까 자동차 경주 그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부 리그의 그런 서킷의 포뮬러 2로부터
컨버터 자동차를 바꿔가지고 인투 결과 뭘로 만들었다? 머신,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는 패스, 포 F1카, F1카를 위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포뮬러 2 자동차를 쉽게 말하면 F1급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영화를 제작자죠. 필름 메이커인 이 사람이 had a half dozen at their disposal. 자, 그들 마음대로 이런 덩어리 표현이에요. at one's disposal 하면 처분이란 뜻이니까 그들의 처분에 맡겼다는 얘기는 그들이 마음대로 이용 가능한 그런 F1 차가 이제 6대가 있었다는 거죠. 더즌의 반절이니까. 그러니까 6개의 F2 정도의 차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차가 6대가 있었다는 거죠. 제작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they want to film a scene in which 그래서 어떤 영화 장면을 원한다면 어떤 영화 장면? 자, 브래드 피츠가 이런 에이펙스의 카가 pass a 페라리, 그러니까 페라리를 추월하는 장면이라든가 또는 they would stage that action. 자, 그 액션 장면을 스테이지했다. 원래 스테이지는 동사로 하면 무대란 뜻이잖아요. 무대에 올렸다. 이 말은 그 장면을 연출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연출해서 이제 찍었다는 건데, with 뭘 가지고? 그들의 차를 가지고. 어디에서? at an F1 트랙에서. between practice and qualifying session에서. 그러니까 영화를 실제 그 여러 대륙에서 이제 열리잖아요. 그 F1 대회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프랙티스 연습하는 기간과 퀄리파잉 세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퀄리파이란 말은 자격을 준다 이런 말이니까 예선을 준다는 거죠. 자격을 부여하는 즉 예선 한 타임이죠. 세션에서 한 회를 세션이라고 하니까 그 정해진 시간 즉 예선 경기와 연습 시간 그 사이에 F1 트랙에서 그들 자신의 차를 가지고 스테이지드 액션 그 액션을 연출했다 이 말이니까 그 사이에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킨을 입혔다는 거예요. 스킨. 자, 1000분의 몇 초 차이로 이제 이런 F1 경기가 챔피언이 갈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방부 지원이 이제 필요했듯이 마치 이제 2022년 미국 해군 비행사 주제인 탑건에서 그 매버릭에서 톰 크루즈가 미국 국방부 지원을 제작을 받아가지고 보안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이 F1 자동차 찍는 것도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지적 재산권을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간 메르세데스 토토 볼프에게 시뮬레이터 촬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그 회사의 사장님에게 이제 토토 볼프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이 영화의 카메오로 나와요. 토토 볼프에게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촬영을 허가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설득했다고 해요. 이 지적 재산권이니까 함부로 공개 못 하니까. 자, 제리 브룩하이머가 또 기억하죠. 이분이 이제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제작자, 프로듀서가 나오는데 이분이 제리 브룩하이머인데 이분이 이제 한 지금 80 정도 됐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할리우드 제작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봉준호 감독이다 그러면 제작자는 돈을 대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거의 간섭을 하지 않죠. 근데 미국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가 거의 50% 정도를 뭔가 이렇게 의견을 내는 그런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제리 브룩하이머가 히트 제조자잖아요. 예를 들면 제리 브룩하이머가 또 돈을 대가지고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음악을 웅장하게 깐다든가 이런 기법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할리우드식의 그런 스타가 이제 된 것이죠. 이분이 자산이 13조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3조? 이게 대단한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F1 스포츠 같은 경우는 34억 달러 규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4,692억 정도의 이런 판이 벌어지고 있는 F1 포뮬러 1 경기에서 이 경기 중에 이제 촬영을 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했지만 쉬는 시간과 또는 아까 말한 퀄리파잉 세션 그런 그 예선 경기가 있을 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영화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후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극장 상영 후에는 애플 TV에서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애플에서 이제 후원했는데 투자 금액이 3,450억이라고 합니다. 3,450억. 그리고 이제 페라리 차 한 대가 그 F1에 나오는 차 한 대가 1,656억에서 2,070억 정도가 한다고 그래요. 근데 차 한 대가 부서졌으면 2,000억이 날아가는 거네.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랩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랩. 이 랩이란 말은 원래 이제 한 바퀴를 랩이라고 하고요. 레이스란 말은 전체 경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번 도는데 어떤 벨기에 그런 트랙에서는 44랩, 모나코나 이런 데서는 78랩. 그러니까 계속 78번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타이어도 바꾸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타이어 바꾸는 거 보세요. 불과 한 3, 4초 만에 그 타이어를 바꾸고 하니까 그 팀 전체가 딱 해가지고 타이어를 빼고 바로 출발하는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또 팀워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평균 50에서 70렙 정도가 되는데 한 번 경기하려면 2시간 1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 정리 아까 해보면 이제 피트 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피트 스탑이란 말, F1 레이스 경기 중에 차가 정비를 위해서 잠시 멈추는 그런 공간을 이제 피트 스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이중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 F1이 그 메이크 브래드 피트를 스탑하게 만들었다 할 때 피트 스탑이란 말, 브래드 피트의 그 피트와 여기서 말하는 피트가 같은 이제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피트 레인이라든가 피트 크루, 그 멤버들, 그 팀원들, 그다음에 피트 월, 전략 회의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피트 월이라는 뜻을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피트 월에서 우에 이제 퍼추라고 하는데 이런 우에서 이제 감독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이런 피트 월에서 공간에서 이제 피트 레인을 오고 이런 피트 월에서 이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패덕이라고 한다고 하죠. 패덕. 원래는 이제 작은 방목지라고 했는데 경마장에서 원래 말을 준비하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경마가 이제 말이 이제 레이싱카로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레이싱카 준비 공간을 뭐라고 한다? 과거에 썼던 용어 패덕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리고 퍼치란 말은 원래 이제 그 새가 앉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트월에서 더 높은 구역을 퍼치라고 한다. 그래서 되게 이제 전략가나 팀 대표가 높은 위치에서 경기 상황을 지켜보는 자리를 이제 퍼치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퍼치란 말이 막대기, 뭐 장대, 높은 장대 뭐 이런 뜻이죠. 새가 앉는 곳. 예를 들면 a bird perch on a branch, 가지에 앉았다 할 때 퍼치란 말을 써요. 그리고 아까 피트월이라는 말 썼죠. F1 트랙 옆에 피트 레인을 따라서 설치된 이런 콘크리트 벽 또는 플랫폼, 이것을 뭐라고 한다? 피트월. 여기에 이런 공간을 패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월이란 말이 담벼락이라는 뜻이지만 팀 전략을 수행하는 어떤 전략적인 구역을 월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해 드렸고요. 자, 영어로 더 계속 읽어보면, 자, 이 F1 영화는 촬영을 했는데요. 14개의 레이스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during the 2023년과 2024년의 F1 시즌 기간 동안 14곳의 경주장을 이제 돌면서,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에 아부다비가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뭐 벨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나오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나오고, 뭐 이렇게 그 14개의 공간을 다루는데 라스베가스도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across the continent, 대륙 세계를 지금 넘나들면서 찍었다는 것이고, The production reported, 그 제작은요, 대략 비용이 200밀리언 달러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during some race, 그래서 어떤 경주 동안에는 이 에이펙스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이 회사는 had their own garage, 자기 자신의 거라지 차고, 그 다음에 페닥, 그 다음에 퍼치, 이런 걸 갖고 있었다는 거죠. along the pitwall, 아까 말했던 이 pitwall을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종의 이제 테크니컬 디렉터라든가 기술 이사들, 그 다음에 레이스 엔지니어들이 거기에 앉는 곳이 바로 이 피트월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 we design it ourselves.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디자인했다라고, 브룩하이머가 말했다. 제작자, 아까 13조를 갖고 있는 이 브룩하이머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 정도가 관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작자가 돈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흥행 요소를 딱딱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러브라인도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멘토를 배치하고 이런 구조를 이제 할리우드식 영화인데, 자, one of the Mercedes 벤츠의 그 디자이너가 그래서 came in there, 거기서 와가지고 보고 말하기를, shit, 제기랄, I'm going to lose my job. 내 직장을 잃어버릴 것 같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의 세팅장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잘 그 디자인했으면 실제 현역에 일하시는 디자이너들이 보고, 나 밥줄 끊기겠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자, why the film put a premium on authenticity. 자, put a premium on 하면은 어디에다가 프리미엄을 뒀다. 이 말은 특별하게 우선순위를 뒀다. 즉,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에? authenticity에. 자, authenticity란 말은 이제 진정성이 되겠죠. 이게 진짜처럼 했다는 거예요. to please the car head. 자, 이 헤드란 말은 속어로 무슨 광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광. 또는 자동차에 푹 빠진 사람이 이제 카헤드라는 뜻인데, 속어로. 예를 들면 뭐 기어 헤드 하면은 이제 자동차 정비 덕후, 팟 헤드 하면 이제 마리아나 중독자, 스니커 헤드 하면 운동화 같은 것을 수집하는 마니아,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헤드를 써요. 그
그 속어로. 그러니까 자동차 덕후를 이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한 진정성을 이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strive to 뭘 추구했냐면 attract general moviegoer.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attract,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with 덧붙여서 soaring, 아주 높이 솟아오르는 한스 짐머의 스코어. 스코어는 원래 악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영화 음악을 말하는 것이죠. soaring이라는 것은 굉장히 올라간다는 말이니까 웅장한. 그래서 굉장히 한스 짐머 음악이 웅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스 짐머의 그런 영화, 예를 들면 그 글래디에이터 같은 거 영화 있었잖아요. 로마 검투사 나오는 영화. 거기서도 보면 한스 짐머 음악이 나옵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자, 그런 한스 짐머의 그런 소링, 굉장히 웅장한 그런 음악과 함께 하이스피드의 그런 크래쉬, 아주 고속도로 충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헤이스와 피어스의 그런 갈등. 그러니까 이 브래드 피트가 이제 소니 헤이스인데 소니와 이제 조슈아 간의 신구 간의 어떤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맨스가 있다는 거죠. between 헤이스와 그 팀의 테크니컬 디렉터 기술이사인 케이트 맥케나, 캐리 콘돈 역할을 하고 있는 이분. 이분은 이제 오스카 남원이, 즉 오스카상의 지명자인데 캐리 콘돈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또 sensitivity, 그 민감성, 어떤 민감성입니까? surrounding a workplace. 그러니까 그 직장의 워크플레이스, 그 작업장, 직장의 관계의 그런 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민감한성이죠. between F1의 first female team tech director. 그러니까 픽셔널, 이제 영화적인 허구적인 요소죠. 사실은 안 되는데, 사실은 없는데 영화상에서 첫 번째로 이제 여성의 그런 여성이 나와요. 그 전문 기술 이사가. 디렉터가. 그리고 one of the driver, 그런 드라이버 사이에 그런 러브라인, 그런 사랑, 로맨스,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런 민감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quite scandalous, 굉장히 그 스캔들러스한 거죠. 자, 스캔들이란 말은 이제 충격적인, 그런 스캔들이 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went public, 즉 까진다면, 다 까발려진다면, in real life, 실제 상황에서 F1 그런 그 피트월 이런 공간에서 어떤 드라이버와 이런 그 작업자들 사이에 어떤 러브라인, 사랑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큰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민감성이 이제 크로스 코시키스케의 마인드, 이 감독의 이제 마인드로서 스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은 이런 러브라인이 과연 F1 포뮬러 이런 그런 피트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연 이거 민감한 거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이제 플로트 it to a F1 insider, F1 관계자들에게 그것을 플로트했다. 원래 플로트란 말은 흐르다, 흘러가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제안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러브라인 괜찮아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no one, 어떤 누구도 objected,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실제 했다는 것이죠. 자, romance within the tight-knit world. 그러니까 아주 tight-knit world라는 표현은 이 피트월이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고 굉장히 그렇게 아주 니트란 말이 짜는 거니까 사람들끼리 굉장히 그 긴밀하게 얽혀있는 이 공간에서 로맨스, 사랑 이런 것들은 relatively common. 그래, 흔히 상대적으로 common, 흔할 수 있지. 왜냐하면 너무나 타이트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서로 어떤 그런 얽힌 세계에서는 사랑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worried, 걱정하지 않아요 라고 도메시 칼리는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은 바로 right 할리우드 터치야. 그것은 할리우드식 감성이야. 이렇게 지금 영화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the producer insist. 그래서 이제 그 프로듀서는, 그 제작자는 고집을 피웠다는 거죠. insist. 뭐라고? 이런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has been positive, 플러스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아하, 영화 시사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According to 도미닉 칼리와 큐에 따르면, 자, 테스트 오디언스니까 시험 청중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사회 관객들은 unfamiliar with F1. 자, F1이라는 것을 포뮬러 1에 친숙하지 않은 그런 관객들은 자, be asked, 숭태죠. 요청을 받았다,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After watching, 영화를 본 뒤에. If anyone would now be interested in attending a race. 자, 이번에 이 레이스 경기 영화를 보고, 자, 레이스에 attending, F1 경주에 참여할 것에 관심이 생겼냐라고 했더니, hands go up,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스테이크 홀더. 원래 스테이크란 말 뜻이 원래 말뚝이죠. 말뚝이란 말도 있고, 두 번째는 지분 또는 이해관계란 뜻이 있는데, 그 이해관계를 홀드,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이제 관계자라고 하죠. 그런 영화에 관련된 게 F1 영화에서 영화 제작과 흥행에 직감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제작진이 있을 것이고, 스폰서도 있을 것이고, 팀, 팬 등 모든 그런 관계자들이 그래서 또한 호프, 희망하기를 이 영화가 기브 준다는 거죠. 다이버스 오디언스.